보통 이제 세린메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5월엔 팔고 5월엔 간다. 팔아라. 근데 저는 올해는 바이인메이. 아, 바인메이요. 네. 조정은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잘 나갈 때 한 달 정도부터 저는 이제 미국 시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네. 기술적으로 파생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끊고 가야 될 시점이 됐었는데 네. 저는 뭐 최근자로 봤을 때 뭐 물론 그날 실적 발표되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미국은 특히나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인 어떤 기술주의 조정 같은 경우는 저는 한 7, 8분 능선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7, 8분 능선 네. 끝났다. 그 너무 과하게 뭐 여기서부터 밀어버릴 것도 아니고 사실 최근에 미국이 밀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아예 작년 12월 FOMC 의사록이 1월 달 나왔을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은 올해 상반기에 절대 금리 인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하반기에 한다고.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사실 금리 인하 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3월 달에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투자했죠. 모든 월가 분석가나 뭐 여의도 계신 분들이나 전부 다 3월 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자꾸 미뤄지니까 미국 경기 상황이 워낙 좋아서 미뤄지니까 이게 기대했다 실망하고 사실 그 물량이 지금 막 정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 어저께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나와서 얘기한 게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했고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경계하자라고 얘기했던 분인데 좋다라고 얘기했고 그만큼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과 기대감에 섞여 있는 물량들이 사실 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적정한 조정이라 뭐 시장이 너무 과한 기대감 가지고 들어온 물량들이 지금 좀 정리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해서 거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뭐 조정이 한 7, 8분 능선은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 5월 달에 많이 눌린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가지신 사실 메타도 뭐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매출 가이던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예상치라는 거는 한 증권사 내에서도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의 의견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회사 내에서 봐도 그런데 회사가 수십 개 수백 개잖아요. 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가이던스에 목매달아 가지고 생각을 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경험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한참 나올 때도 다들 경기 침체 나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네.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왜 안 네. 오지? 네. 언젠간 오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걸 갖다가 너무 우리가 목매달아 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 자료 정도로만. 그래서 오히려 이 가이던스는 사실 예상치인데 예상부터 잘 나와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게 호재성 이슈로 주가가 올라와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이던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한번 해볼고 뭐 메타뿐만이 모든 기업들 마찬가지지만 네. 가이던스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저는 뭐 바이메이가 맞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보다 올 연말에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 네. 네. 그런데 저희 여기서 라이브 포인트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면요. 네. 사실 간밤에는 메타가 워낙 지금 장외에서 폭락하고 있어서 그렇지. 네. 엔비디아도 별다른 악재가 없는데 그냥 네. 그냥 쑥 빠졌어요. 그래서 5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네, 엔비디아도 네. 좀 밀리긴 했죠. 근데 엔비디아도 좀 쉬긴 쉬어야 돼요. 이것도 너무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가 이게 사실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도 적정 조정이라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적정 조정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부터 주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예전에 경기 침체 그때도 똑같지만 결국은 이제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가 중요해요. 네. 우리 일반으로 치면 소비죠. 네. 그러니까 소비가 죽으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회사의 실적은 언젠가 꺾이게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엔비디아 GPU 같은 것들,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과연 수요가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아까 사죠.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연말까지 85,000개 산다고. 네. 근데 그거 지금 주문하고 네. 물량 확보가 됐다는 건지 네. 아니면 지금 신규 주문한다고 하면은 뭐 둘이 사적으로 밥 먹어도 줄 수 없는 물량일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이게 너무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다른 암시장 같은 데서는 뭐 몇 배로 팔리는 그런 네.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게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 꺾였다, 수요가 떨어졌다, 만약 뭐 엔비디아 수준의 어떤 라이벌 기업이 나와가지고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었다, 뭐 AMD가 당장은 못 고르겠지만 뭐 그렇게 네. 치고 올라왔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격 경쟁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데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대표님이 조금 이 기업 설명해주고 싶다고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신 네.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네, 유명한 곳인데 여기도 지금 장외에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기는 해요.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 앞으로의 수요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기업인데 네.
네, 어디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실적 발표 같이 났어요. 네. 램리서치라는 램 기업이. 리서치. 네, 맞습니다. 네. 여기도 반도체 그 식각 장비 깎아내는 기술을 가진 세계 1위 기업인데 보통 이제 건식이랑 습식 두 가지. 뭐 이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램 리서치는 조금 더 첨단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건식 식각.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좀 첨단 반도체를 깎아내는 장비. 이거에서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이죠. 맞습니다. 로스가 좀 덜 나요, 저 방식이.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 기술 자체가 이제 2차전지 쪽으로도 들어가요. 이 식각 네네. 애칭 기술이라는 게 네. 전기차 배터리나 아니면 수소 연료 쪽에도 적용이 돼서 이제 이 배터리의 제조 그리고 이 성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기업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한 1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네. 1위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네. 19% 그렇고 2위는 ASM의 16% 그리고 3위 바짝 쫓아가고 있는 게 이제 램리서치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건식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50%입니다. 절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압도적인 실적을 압도적인 1위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매출 총리율이 45%예요. 45% 이런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이게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과 이제 좀 연관이 또 있는 게 예전에 이제 미국 외에 생산 시설을 짓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같이 또 일하고 있는 네네. 기업이기 때문에 램리서치가 오늘 새벽에 같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요거는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살짝만 이제 공부하시라는 의미로 이제 네. 준비해봤는데 일단 오늘 실적 나온 걸 한번 봤더니 네. 매출과 EPS는 비트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비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뭐 이익, 뭐 가이던스까지 전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쭉 봤는데 중국향 매출이 42%예요. 이게 지금 네. 문제가 ASML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어쨌든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램리서치도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지 마라, 장비 수출을 하지 마라, 기술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막 계속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ASML 실적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 램 리서치의 실적 발표 이후에 장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는 네, AI 붐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네. 되겠네요. 저 딱히 그리고 오늘 사실 네. AI 붐이 지금 뭐 꺾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냥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AI 붐이 불었고 지금은 좀 적정하게 이제 거품을 한번 이제 잠깐 내리고 가는 우리 보통 맥주 마시면 이제 거품 치우잖아요. 네. 거의도 뭐 그런 과정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엔비디아가 살짝 이유 없이 하락하면서 네. 램 리서치의 장외 주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네. 지금 AI 붐에 있어서 살짝 우리가 모르는 뭔가 사인들이 보이고 있는 건가? 이런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기우다.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사람이 보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정말 네. 평소에 신경도 안 쓰던 것들이 걸리적거려요. 그 요즘에 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오늘 방송 오려고 다 봤거든요. AI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 또 실수할까봐.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어쨌든 중간에 한번 차익 실현을 끊고 가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정말 기술적인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4월 말에 지금 적정 조정을 좀 하고 네. 5월부터는 다시 담을 만한 분위기가 될 걸로 지금으로선 예상하십니다.